매부 뉴스에 이어 TV매일신문 새경제 코너 권세호의 경제 직관 새 프로그램 선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코너를 이끌어갈 삼령회계법인의 권세호 대표님이자 고려대 겸임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호칭을 가면 권 교수님으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그 얼마 전에 채널 A 종편에서 그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한번 짚어주는데 제가 잘 봤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현상인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군데에서 좀 경제 전문가로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이죠. 경제 전문가 맞죠? 예.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 국민 연봉 1억 시대를 꿈꾸는 10만 달러 사나이 권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10만 달러의 사나이 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만 달러의 사나이 권세호. 예, 그렇습니다. 예. 600만 불의 사나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그 경제가 예.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예. 좋은 어떤 그 조언들 또 그렇죠. 이렇게 경제에 관한 어떤 예. 좋은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아이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한 2년 전이죠. 우리 TV 매일신문 두 번째 출연이시죠? 예.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매미야 두 번째 출연이시죠?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지난해 그 별에서 온 회계학 예. 출간하신 데 이어서 또 기회와 추월의 시간, 예. 10만 달러의 미래, 경제 관련 역작을 또 출간하셨네요. 예, 잠시 이 책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롭고 예.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정의로운 사회는 좀 다원적 평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예. 좀 풍요로운 사회는 우리가 한 연봉 1억 정도 시대를 만들자. 예.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이제 60년도에 1인당 소득 79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33,000불까지 왔거든요. 예. 그때 태국,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뭐 태국이 한 8,000불, 필리핀이 한 4,000불도 못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 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정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그 당시 이제 수출 산업 주도화 그리고 이제 중공업으로 전환했듯이 우리도 이제 AI 산업, 로봇 산업, 저탄소 산업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예. 좀 우리가 대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예. 뭐 이런 그 국가 비전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예. 또 세부적인 것까지. 예. 좋습니다. 자, 인생은 짧고 토크는 더 짧다. 네. 예, 본격적으로 경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 그 중앙은행이죠, 그죠?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이제 0.75%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차 시중은행이랑 2차 금융권, 3차 대부업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주식, 물가 등 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이 한국은행도 참 고민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예. 돼요. 먼저 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닥치면서 예. 이 코로나와 이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예. 현재 세계 경제는 이 기준금리 하락과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예. 결국 유동성을 무기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세계 경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이제 금리를 이제 0.25%로 내려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예. 트럼프 정부도 이제 미국의 연방 예산이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도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좀 실행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예.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0.5%로 내려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예. 우리 정부도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예산이 이제 558조, 내년은 이제 604조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0.5%를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0.75%로 0.25%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도 있는데 또 미국에서 또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어떤 자산 폭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생되는 우려도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신호를 주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이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유동성, 공급 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당분간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런 기조가 예. 쉽게 끊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테이퍼링 때문에 조금 주춤거렸다가 예. 미국에서 또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예. 아 금리 인상과는 조금 별개다 이런 좀 신호를 주니까 예.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어쨌든 뭐 이자 대출 부담은 좀 커지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이미 허박해지려고 그러는데 예. 이쯤 되면은 그 혼돈의 자영업자들과 예, 비투와 예. 영끌 청년들 예. 야, 니 같은 놈은 추운데 나가 뒤지세요 이렇게 떠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고단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급진적이거나 그 안정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롬 파월 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이 예. 그 이제 긴축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준 거예요. 우리 테이퍼링 연말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금리 인상은 조금 분리시키겠다. 좀 진정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지 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안정적이고 어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들인데 예.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뭐 정책이죠. 예. 그렇지만 실소유자들이 전세 계약했고 이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은 그럼 뭐 금융권으로 가든지 예. 대부업으로 가든지 사채업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정책을 하면 안 되고 가계부채가 위험하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비해라. 그래서 조금씩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또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계약서라든지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 이분들을 자꾸 혼란과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 긴축 발작 좀 예. 이렇게 새로운 용어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격이라든지 이런 예. 걸 좀 완화시키고. 그렇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3억 대출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결국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설상가상의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5억짜리가 3억이 돼버리면은 깡통 아파트 빚만 떠하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파장은 크다. 그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폭락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997년 그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양텔깎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텔깎기. 예. 예. 양텔깎기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신흥국의 금리 인상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었다가 예.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요. 예.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 자산 시장,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값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예. 갑자기 폭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이 싸지면 또 다시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예. 또 싼 값에 사고 또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또 갑자기 자금이 빠져나가서 가격을 폭락시키고 깎았다가 자라면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양텔깎기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이제 신흥국들은 이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항상 금리 추이나 이런 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국내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이런 것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지만 이 실물 경제하고 이 금융시장 간의 괴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이란 것은 항상 붕괴될 위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외 투기 자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20년 전에 이제 IMF 때는 굉장히 우리가 취약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발판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의 어떤 상황들이나 우리 국내의 그 기준금리 하락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폭등되는 지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역대 최악의 그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아파트 및 땅 투기판으로 만든 이 문재인 정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태 누가 책임집니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뭐 그 기조가 또는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수요 공급을 봐야 되는데 예. 이제 공급 부족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기준금리 하락과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유동성 장세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자꾸 수요를 자극을 해서 그렇죠. 그 수요 견인을 했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은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거 패닉 바잉이라는 게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재 현상들이 있는데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유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도 실물 공급, 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실물 공급도 좀 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한다라든지 해서 보유 물량도 좀 공급을 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공급도 좀 하고 졸속 입법 이것도 좀 정비를 해서 예. 수요를 자극하는 이런 좀 이렇게 좀 부실한 법률들은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부의 이렇게 생각이 부동산 듭니다. 정책이 수요 심리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렇죠. 굉장히 자극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사면 안 되게끔 그렇죠. 하고 예. 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예. 나 안 사면 내 바보 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무주택자들, 신혼 부부들, 20, 30대 청년들 영끌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자, 분노 게이지가 차츰 올라가고 있는데 예, 미래를 한번 봅시다. 이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의 경제는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가. 예. 10년, 20년 후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대도시 아파트가가 대폭락하지 않을까. 이게 또 도시 전체에 나중에 엄청난 건축물 쓰레기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말씀하셨는데 이제 0.84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지금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정부 정책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는 규제를 하고 이제 예.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남기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그 풍선 효과처럼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와 지방이 계속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또 부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이래서 중국처럼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좀 특수한 경우겠지만 예. 우리도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대한 예측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또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 골고루 이제 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좀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대구도 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수요가 이제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쭉쭉 통장도 이제 미분양 사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이게 또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면 이게 대폭락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이 유일하게 예. 대구가 한 3개월 후에 이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지금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대구에 미분양 주택이 많아요. 예. 미분양 아파트가. 그 이유는 이제 공급을 조금 많이 했고 예. 분양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0세대 이상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조금 둔화시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구는 그래도 광역도시권인데 예. 그리고 또 더 지방으로 가다 보면은 더 이런 어떤 주택 수요에 대한 수요가 이제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몰려들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정책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 지나가면 저기 누가 다 살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긴 들더라고요. 예. 또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그죠? 21세기에 이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방역과 백신 중심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던데 이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 코로나라는 정말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예. 큰 사건이잖아요. 예. 그 이 백신이 이제 있느냐 또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 나라의 경제력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질 겁니다. 이걸 이제 백신 디바이드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을 스스로 개발해서 국민들이 이런 뭐 이렇게 그 팬데믹이 발생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예. 이 백신 주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를 많이 이제 좀 부정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인정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 제약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 우리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예. 이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예. 1년 만에 해라. 그러면서 이 초고속 작전이라는 걸 실행을 하거든요.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그렇죠. 예. 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백신을 뭐 사고 위탁 생산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예.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은 이 코로나가 가더라도 예. 또 새로운 팬데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정부가 예산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예. 지원을 해서 스스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제 백신 주권 국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그런 면에서는 예. 또 백신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앞당겼다. 그렇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드린 그 위드 코로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90% 정도 되니까 예.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게 현재의 방역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접종률이 2차까지 상당히 이제 적어도 뭐 한 80% 수준까지는 가고 예. 그리고 나서도 또 뭐 6개월이든 간격으로 뭐 부스터 샷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프라가 좀 구축되고 충분히 접종률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래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권 교수님 그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도 준 전문가시죠. 예. 참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온갖 무상 지원금과 복지 그리고 무차별 세금 이게 시장 경제가 맞습니까? 아, 참, 뭐, 우려서는 되는 부분도 조금 있죠. 예. 그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그 산유국으로서 한때는 세계 GDP 4위까지 간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2019년도에 1인당 GDP가 지금 2,300불 수준이에요. 작년은 통계 잡히지도 않아서 마지막 통계가 지금 2019년도인데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1960년대 79달러였던 게 지금 이제 32,000불, 예. 33,000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 결국은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예. 그 정부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성장 잠재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예. 그걸 발판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과 복지가 이제 같이 예.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 뭐 기본소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좋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이 거의 잠재력이 없는 그런 나라인가. 우리가 좀 더 많은 인프라 투자와 이 미래 산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고 예. 전 국민 연봉 1억 시대가 될 때까지 아, 우리가 예.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1만 달러의 사나이. 예, 그렇습니다. 예.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예. 이렇게 또 포퓰리즘으로 폭망한 국가고 뭐 그리스, 예. 아르헨티나 그렇죠. 여기 경제가 이제 뒷걸음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기조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조심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예산이 이제 정기국회에 604조가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예, 정부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그때 우리 이제 정부 예산이 400조였는데 예. 지금 5년 만에 600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 국가 채무도 그 당시 600조 수준인데 지금 이제 1000조가 넘고 예. 그렇게 보면은 GDP 대비 한 36% 정도의 국가 부채였는데 예.
지금 이제 내년 예산에 의하면 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은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 많은 빚을 우리의 미래 세대가 떠안고 계속 그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예. 그 재정 정책의 재정 지출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 좀 성장 잠재력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가 되어야지 예. 이렇게 자꾸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복지성 그 지출로 이 국가 채무를 안으면서까지 많이 지출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아니느냐. 예. 그 결국은 지금 이 정부 예산을 내면서 다음 정부는 좀 긴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 정부는 쓰고 예. 다음 정부는 긴축하면서 이 국가 재정을 관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성장 잠재력에 좀 투자하는 바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정경 분리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는 조선시대 탄광오리를 시작으로 희한하게 이 정경유착의 뿌리가 예.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대선 공약을 본인이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 해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 우리가 이제 올림픽 최근에 끝났잖아요. 패럴림픽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방식이 달리기는 100m 달리기는 빨리 달린 사람, 예. 수영을 한 사람은 빨리 수영을 하는 사람, 예. 그리고 양궁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예.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도 각각의 보상을 주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다원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권력을 얻는 방식은 우리가 토론과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예. 지금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부를 얻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면서 예.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팔아서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제 교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예. 자유경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뭐 공무원이 되는 방식은 시험 열심히 쳐서 예. 공부 열심히 해서 5급, 합격하면 7급, 9급.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듯이 각각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영역들은 그 영역 내에서 그 보상을 받는 방식들이 예. 명확해져야 되고 다른 영역을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정경유착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신 분이 경제 권력에 뭐 감나라 판나라 예. 뭔가 영향을 미치는 많이 거거든요. 미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된 제도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 이 정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나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경제는 잘하고 있으니까 또 예. 경제는 더욱더 경제대로 하고 물론 경제도 경제 권력을 가지신 분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가치 영역들을 좀 우리가 명백하게 예. 가치 영역을 구분하고 그 가치 영역 내에서의 그 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는 노력들. 예. 이게 이제 다원적 평등이라는 개념인데 예. 미국의 그 하버드대의 그 마이클 왈츠 교수라는 분이 예. 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예. 이 분의 주장처럼 우리가 각각의 가치 영역에 좀 충실해서 또 그 가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명확하게 조금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원적 평등. 다원적 예, 평등. 키워드 내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위너 테이크올, 그죠?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뭐 조금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위를 쳐다보면 화가 막 나는 거죠. 저렇게 자식들 교육도.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참 우리 사회에 큰 화두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데 만약에 뭐 와닿지 않으면 중간에 방송을 바로 끊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을 좀 보면은 예. 수출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매월
4천억 불이 넘어가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8월까지 4천억 불이 넘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한 6천억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수출이 기여하는 바가 원래 큰 나라이긴 하지만 예. 이게 수출은 굉장히 좋거든요. 보조세다. 예,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제 수출이 이제 좀 좋아서 그나마 반도체, 뭐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아서 외국자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 대기업은 좀 괜찮아요. 근데 예. 문제는 그 우리 자영업자들의 비명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 너무 예, 많아요. 뭐 방역 체계 때문에 또 힘들게 지금 영업도 예. 못 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출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독려해 주면 되고 예. 격려해 주면 예. 되고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케어를 해야죠. 예.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예. 그 이제 갱생의 기회도 주고 예. 뭔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공감도 같이 표시해주고 예.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데는 계속 그래도 집안에 뭐 형제 중에 한 명은 나가서 돈도 좀 잘 벌어오는 형제가 있어야 예. 그래야 또 뭐 동생들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잘 버텨서 해보고 또 공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나중에 또 좋은 직장 얻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획일적으로 볼 건 없고 예. 지금 어쨌거나 좀 성장을 통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가 계속 파생되게끔 하고 그러면서 그 가시를 가지고 좀 이 복지 사회적 안전망을 좀 촘촘하게 해서 예. 이 송파 모녀 사건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 절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예. 결국은 나중에 그 복지라는 것도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복지를 같이 가져가는 형태가 예.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미래에 대한 성장 그리고 좀 잠재력, 또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이쪽에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코로나로 인한 또 불평등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예. 오늘 제가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찾아뵐 텐데요. 다음번 방송은 주식 전문가, 미모의 주식 전문가와 함께 주식이라는 어떤 좀 주제를 한정해서 한번 좀 심도 깊은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죠. 앞으로 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방면에 예. 한번 뭐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저하고 호흡 잘 맞으니까요. 아이고. 예, 오늘 이렇게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